예, 진주 평론 진주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싸움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도 논문은 아니죠. 농협, 국가지정유산, 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농력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주 소싸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남 관광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전 한국국제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우상 총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거 처음이다, 그죠? 그렇죠. 오늘 소싸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자꾸 소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명칭이 바뀌었죠? 소싸움이라는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린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그 결과가 이제 소싸움보다는 소 힘겨루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드럽고. 스페인의 투는 예, 뭐 그거는 뭐 유혈이 낭자하고 결국 네. 소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뭐 그거보다는 우리 소싸움은 훨씬 순하지 않습니까? 순한 맛.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이런데 어떤 위기 순간이라든지 거기에 그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불합리한 이런 순간이 닥쳤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물의 본성이겠죠. 그걸 일으켜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년이라는 소주인이 이제 소를 끌고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급습을 하죠. 그때 소는 죽음을 다해서 주인을 지키고 결국 소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웃총이라는 소 무덤을 지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일단 소싸움이라는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소싸움이라고 불러왔는데 이게 소 힘겨루기로 부르게 된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동물 학대로 보는 그런 그 사람들도 동물 있어요. 환경 보호 단체들 예. 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어서 소 힘겨루기 협회에서는 우선 명칭을 우선 바뀌고 그 동물 학대라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소뿔을 갈았거든요. 날카롭게 갈아서 이 피가 흘려야 그리고 상대방 소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갈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규정상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소뿔이 이렇게 되었을 때 10mm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은 탈락입니다. 예, 싸움 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뿔 끄트머리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좀 뭉툭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항상 수의사는 옆에 두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우선 이름부터 바꾸자 해서 그 소 힘겨루기로 이렇게 바꾸고. 뭐 이름 바꾸는 거야 시대적으로 또 시대가 달라지면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소싸움 하면 사실은 진주가 원조 아닙니까? 진주가 원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소싸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지금 뭐 소싸움협회 회장하고 우리 그때 본부장 이분들이 찾아와서 저보고 이 소싸움에 대해서 문화재로 등재하고 싶은데 문화유산 등재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대를 수락을 못했죠. 이제 왜냐 저는 관광이 전공이지 문화재 지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 한 두세 번 찾아왔어요 또. 뭐 도저히 이걸 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든 좀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해서 하니까 또 협회다 보니까 예산도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답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일본하고 중국을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일본은 이미 1700년대에 1970년대에 문화재로 등재됐고요. 더욱 놀란 거는 2018년에 얼마 안 됐죠. 네, 오키나와 이 투가 일본에서는 이제 뿔치기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문화재로 등재가 된 거예요. 場では4000人以上の観客が熱狂します。闘牛のルールはただ一つ。 그러면서 이후에 다른 지역의 소싸움도 문화재로 등재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또 그럼 우리 진주의 소싸움하고 다릅니까? 오키나와 약간 다르죠. 근데 소싸움 하는 형식은 비슷한데 거기는 또 약간 차이점은 소싸움을 하는데 또 말리는 기술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말려요? 예, 소싸움을 말리는 기술. 그러나 다른 그거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돼 있고 비슷합니다. 그냥 속끼리 싸움하고 하는 거는 비슷한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묘족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왔는데 5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소싸움장도 만들어놨어요. 이제 중국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소는 우리 농경 사회에서 대표적인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그 소싸움이 없으면 도시에서는 이 소 자체도 구경하기 힘든 이런 세상이 그렇죠. 되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우시장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이미 이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문화재가 아니니까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 교수님을 한번 모셨어요. 예, 한번 모시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문화재로 등재되면 이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는 지금 국가유산 그렇죠. 네, 문화 명칭이 좀 바뀌었으니까. 예, 국가유산으로 이제 등재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국 소싸움이 할 수 있는 곳은 11개 시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소싸움에 대한 위상이나 어떤 이전에는 이제 놀이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했었지만 요즘 다양해졌고 그리고 소싸움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 예. 저도 소싸움 본 적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추석이나 명절 뭐 이럴 때 소싸움 하면은 뭐 당연히 가가지고 보고 또 보면 재밌었지 않습니까? 거기 또 해설하시는 분들 정말 그 재밌게 또 해설 잘하시잖아요.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심판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때는 진주 고수부지에서 그 소싸움이 벌어졌었는데 그 우리 난강 백사장 말고 고수부지 백사장에서 하다가 고수부지로 옮겼죠. 예. 옮겨서 했는데 관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수교가 내려앉을까봐 소싸움을 잠시 중단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한때 예, 그렇죠. 정말 인기가 있는 그 놀이 문화가 그렇게 진주에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싸움 말고는 그렇게 있었습니까? 뭐 다른 놀이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군중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개천 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단일 종목으로서 그렇게 많은 군중을 모으기는 힘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소싸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아주 드물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언론에서 뭐 네. 특집 기사 정도 낸 거 정도 외에는 네. 아마 그리고 없을 뭐 겁니다. 몇몇 분들이 쓴 내용들이 보고 하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거기서 찾아냈었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많이 전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09년 우리 장재현 선생님이 경남일보, 네. 예, 경남일보의 그 소싸움에 대한 시를 거기를 썼다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많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진영 작가인가? 그렇죠. 예. 그게 그 사조라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원본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 아카이브에서 이걸 찾아냈었죠. 자연을 보면은 농가의 8월에 술향기 그윽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청고의 영웅들 전쟁하던 이 땅이 지금에 이르러 투구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엉킨풀 씨름 다투어 충돌하니 완성한 제군들 묵군을 파고 오네. 이건 어떤 분이 해석을 한 건데요. 완전히 한자로 다 있어가지고 저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1909년에 많이 인용들을 하죠. 인용들을 하면서 진주 소싸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역사가 깊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또 어떤 내용을 보면은 뭐 쉽게 그 이 뒤에 소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옛날에 뭐 원조 논란 의령하고 뭐 그런 그것도 이야기도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한창 싸움할 때는 그렇게 있었는데 의령에서는 정리됐습니까? 예, 뭐 그거 가지고는 지금 뭐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디지털 진주 문화대전 이걸 보면 진주 소싸움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925년 진양 군수였던 산정 정도가 이제 경남 투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또 계속 자료를 이제 찾는 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성일부 1925년 1월 7일자 이틀간 이제 연재가 되는데요. 이분이 진주 투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했는데 조선의 명물 진주의 투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산정 정도가 아니고요 산하 정도입니다. 산하. 예,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산하 진주 군수 담. 예, 여기서 정도는 이제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산정 정도라고 잘못 표기되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지워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아래 하자 여기에서 요거 빼버리면 정자처럼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산정 정도라고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소싸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 그 1919년도에 그 우리 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제가 좀 급하게 이 소싸움을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보면은 소싸움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중단됐다 이렇게 표현만 하고 그 뒤에는 말이 별로 없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중단됐지만 1923년 다시 부활을 합니다. 5년 만에. 소싸움이 있을 당시에는 우량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소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우량소들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게 산하 정도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제가 이거는 뭐 입증된 건 아니지만 역시 소싸움은 우리 남광 문화의 한 지류였구나. 여기서 파생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유독 진주에서 소싸움이 시작됐을까? 진주에는 큰 우시장이 있었어요. 남광변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무바다라고 이제 뒷분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광 백사장을 물이 없는 바다처럼 굉장히 넓고 컸어요. 넓고 컸는데 소들을 끌고 오면 먹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백사장에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백사장 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 백사장 주변에 뭐 풀이라든지 뭐 그런 모래밭 위에도 풀이 자라니까. 모래밭에 있어요? 예, 물 빠지고 모래밭 아닙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그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고 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옛날 오래된 사진 보면 하얀 백사장에 소 2마리 탁 붙어 있고 주변에 막 그 언덕 난강 뚝에 막 사람들 확 서가지고 막 쳐다보고 하는 그런 사진만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건 아마 60년대 그거인데 그 이전에는 그 소는 하여튼 물을 먹여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남강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우시장이 생기고 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우시장에서 뭐가 또 생길까요? 이제 장사꾼들이 생기게. 장사꾼도 생기고 거기서 소싸움을 자기네들끼리 한 번씩 붙여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를 잡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백정이죠.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불렸던 분들. 나는 그쪽 이쪽 그 지금 지금의 만경동 쪽 건너편인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직업군이 이제 많이 생겨난 거죠.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관련 산업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형평운동에 이제 시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주 비빔밥에 육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근데 그건 육회는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다 연관이 돼요. 다 제가 연관이 볼 돼요? 때.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싱싱한 이 소고기가 나오니까 그거 우리는 육회를 먹을 수가 있었죠.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강에서 그 넓은 백사장에서 우시장이 크게 생겼고 이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일, 13일, 23일, 23일, 8일, 18일, 28일 이렇게 해서 6번이 생겼는데 근데 너무 시장이 5일장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시장 자체에서 크게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진주소 싸움이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 서울에까지 진주소들이 거기까지 가서 싸움을 하고 하나의 그 일종의 그때는 흥행으로 예, 구경 그 놀이문화 구경거리로 원정도 다녔다 그 말이에요. 원정도 다녔어요. 심지어 부산까지 갔어요. 그런 기록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기 안 힘들었을까요? 일본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가기도 했지만 우리 순수 민간 소싸움, 민속 소싸움 우리 자체 내에서 할 때는 1950년대 60에도 걸어서 갔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심지어 그때 걸어가서 가면서 소집신 있잖아요. 소집신을 신기고 소한테 집신을 챙겨가지고 네, 소한테 왜냐하면 그때는 뭐 아스팔트 길이 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거에 소가 이렇게 나 있으면 요 사이에 발 끼면은 굉장히 그 소가 안 좋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다가 또 걷기도 하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이제 소싸움을 쭉 해왔는데 자 이때 공교롭게도 1918년에 1만 군중이 1918년 밀집하는 그 소싸움의 그 기사가 나옵니다. 소싸움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싸움장에 너무 군중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요. 이 자료티 많으니까 경무대하고 일본 경찰서하고 거기에서 전부 이 순사들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치체라고 표현이 됐더라고. 전부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 치체 이게 뭐냐 이제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35 몰려 있고 이하면 단속하는데 그때 우리가 소통의 수단이 별로 없고 편지를 쓰고 하거나 이런 게 잡히면 다 증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그 독립에 하거나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때 모임의 장소, 소통의 장소가 됐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818년 9월에 그런 일이 이제 그 기사화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1919년 3.1 항쟁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독립운동. 예. 3.1 항쟁 운동이 그러고 나서 소싸움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시킨 거죠. 예. 중단이 되는데 23년에 다시 부활을 시키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뭐 진주뿐만 아니고요. 창원, 마산, 김해 굉장히 소싸움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38년에 뚝 끊겨요.
끊기고 그 뒤부터 기사를 일제강점기 시절 동안에는 좀 찾을 수가 없었죠.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진주에서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소싸움을 언제 했냐면 음력 4월 15일, 그 다음에 음력 7월 15일 이게 백중날이더라고요. 7월 15일. 그 다음에 8월 15일. 근데 8월 15일은 추석날. 그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3일을 했어요. 그런데 추석날은 진주 읍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옆에 면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도동이에요. 그 다음 날은. 그 도동면. 그 다음 또 다음 날은 어디까지 가냐면 금고까지 가요. 다 백사장을 끼고 이렇게 가겠죠. 난강을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진주 소싸움에 대한 기록들이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굉장히 그 위상이 굉장했구나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또 그때 당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주 소싸움을 그 세계적인 명물이라고 소개된 그 보도 자료도 있어요. 그때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발행한 관광 엽서나 이런 데 보면 그 37년에 진주 소싸움은 뭐 전국적으로 그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명물이라고 지금 같으면 글로벌 관광 자원이었죠,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뭐 저는 그 소싸움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우리 일제 시대 때 좀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쌓였던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토해내는 좀 해방 공간, 그리고 어떤 그 소싸움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 부여를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일제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처럼 뭐 그러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이 소싸움이 가지는 좀 역사적인 의미,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 공간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소싸움에 등장하는 싸움소 그걸 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까지 표현했다라고 평을 받는 작가가 있는데 그 바로 이중섭 화가죠. 예, 이중섭 사가 소그림. 예, 소그림인데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중섭 화가에서 그냥 머리 하나 딱 해놓은 걸 많이 봤을 텐데 예,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거기에 보면은 이중섭 화가 소싸움 하는 걸 그린 게 있어요. 과연 이중섭 화가가 그 진주 소싸움을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섭 화가 워낙 가난해서 그림 그리기도 힘들 때 통영에 있는 친구가 불러서 여기 와서 있으면서 해라. 그게 1950년대 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그림도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몇 사람 얘기로 듣기로는 진주에서 전시회도 했었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전시회라기보다는 뭐 다방에서 그림 거는 정도였겠죠. 뭐 옛날에 바 선생님 그때 당시에 50년대라고 하면은 그 바성 설창주 선생님 시화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뭐 그런 형식이었겠죠. 예. 뭐 다방 유명한 다방이나 이런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중섭 화가는 그 소싸움을 그리는데 아주 특이하게 딱 그 눈하고 이렇게 그리는 그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평하는 분들은 이중섭 화가의 그 가난을 이겨내면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인내와 끈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 이 억압에 대해서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민족의 그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싸움소로 해서 표현을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 물론 뭐 진주 싸움 소싸움 자체가 유래도 깊고 역사도 오래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사실 진주 소싸움이라는 거 아까 명칭 말씀도 하셨지만 뭐 명칭도 좀 바뀌어버리고 그런 예전만큼 이제 그런 인기를 좀 못 얻다 보니까 뭔가 이제 소싸움이 돼가지고 역사적인 평가, 역사적인 의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야만 총장님이 하셨듯이 이제 소싸움 국가유산 지정을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 좀 가미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충분히 역사성과 예. 가치성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진주 사람으로서 충분히 소싸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풀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소싸움 위에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그래서 지금 소싸움이 요 기록에 의하면은 1884년에 딱 지금부터 400년 전이에요. 1884년에 그 성안의 김선녀라는 사람과 성밖에 오작지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성안의 그 부자였고 성밖에 분홍이었죠. 그 부자들이 그때 소를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좋은 소를 가지. 그렇죠. 그 싸움을 이렇게 붙여서 성밖의 소와 성안의 소에 성박 주민들은 이제 김선녀 소를 응원했고 성박 사람은 오작지 소를 누가 응원하면서 이겼습니까? 그 승패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데. 그때부터 이제 정례적으로 이 소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897년에 이제 군수가 직접 나서는 소싸움 경기가 이루어지죠. 그때 상금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식기 이런 것들을 또 그 등수 안에 든 소들을 줬었죠. 그래서 지금 진주 소싸움 요번이 128회인가? 그 금년이 128회 하는데 근데 2만 명이 나왔다고요? 예, 뭐 보도 자료는 그리 돼 있더라고. 아, 굉장했어요. 예, 뭐 차댈 데도 없고 했는데 그게 1897년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128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잡았던 장관님 지금 소싸움이 뭐 솔직히 예전 같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또 이게 동물 환경 보호 단체에서 또 이게 무슨 동물 학대다 어쩐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권 발행도 지금 하고 지금 있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싸움 자체의 이제 의미들이 조금 이제 사행 스포츠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좀 이게 소싸움의 전통 소싸움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문화유산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변형된 것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인정을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뭐 서로 내기들도 많이 했어요. 내기들도 많이 했고 주로 이제 막걸리 걸고 이제 뭐 이렇게 고무신 걸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그랬겠죠. 그런 이제 순수한 그 놀이 문화에 내기가 빠지면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지금 민속 소싸움으로 계속 갖고 가면서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거기 취지나 내용에 보면 전부 전통 문화를 이어간다는 거기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소싸움 하는 걸 계속 육성하고 또 농가에 이 축산 농가에 또 보탬도 되려고 그리고 이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한 소싸움 경기장이죠. 이제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일찍부터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데 이게 사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민속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둘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게 지금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 소를 출전해서 이제 출전비도 받고 상금도 받고 하는데 이 민속 전통 소싸움은 타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민속 소싸움에서 어느 정도 우승을 하면 상위권에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15등 뭐 전체로 와서 싸움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청도 소싸움에 갈 수 있는 출전권도 주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양립을 했을 때 하고 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잘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좀 전환을 좀 하고 그 깊이를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송아지로 태어나면요 6개월 만에 거세를 당해야 돼요. 거세를 당하고 30개월도 안 돼서 이제 도축장에 끌려가서 고기로 변하죠.
근데 싸움소로 선정이 되면 그래도 주인하고 뭐 15, 16년까지 같이 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살고. 그리고 의령의 소 범위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분이 은퇴식도 했잖아요. 소 은퇴식. 은퇴식도 했을 뿐더러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범위 죽고 나서 또 무덤도 봉분도 만들어주고. 지금 진주의 소도 이제 깡패라는 소 주인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깡패가 죽으면 묻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사행성 스포츠화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하나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으로 그냥 안내를 남겨두고 종료합니다. 뭐 또 안내를 종료한다. 여기 찾는 거. 이게 꼭 한 번씩 얘가 한 번씩 아니고 그 휴대폰을 저 옆으로 당겨. 아니 껐는데도 봐이 꺼졌잖아. 껐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그 옆으로 좀 챙이 놓지 저 옆으로. 강 PD 저 옆으로 좀 안 보이게. 아까 뭐 어디까지 했었죠? 아니 다시 하면 됩니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우리 진주 소싸움의 역사도 좋고 소싸움이 그 어떤 시대적 그 시대마다 가졌던 그런 의의 이런 것들도 좀 좋고 한데 일단 이 진주 소싸움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어떤 조치들이 뭐 물론 뭐 전성 뭐 이런 층도 좋은데 이게 뭐 전성만 가지고 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소싸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또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진주를 대표하는 또 민속 놀이로서 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좀 선행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소싸움 협회에서도 옛 전통 문화들을 계속 발굴 이렇게 해서 소싸움장에서 재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소를 사가지고 집안에 드릴 때 액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집을 태우고 그 위로 소를 걷게 하는 이런 게 있었고 소싸움장에는 항상 농악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농악이 등장을 하고 소를 태우고 우승소에 소를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어린이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등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소싸움장에 어린이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소, 대표적으로 이제 창원에서 키우는 이제 무진이라는 소가 있는데 대구에 가족이 이제 그것도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인데 그 무진이 있는 데를 가고 싶다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소를 끌고 그 덩치 큰 소를 어린애가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 끌고 이제 외양간으로 가기도 하고 먹이도 주고 이런.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싸움소도 프로야구나 뭐 프로 축구 선수들처럼 은퇴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통 은퇴식을 어떤 식으로 그냥 하면 그건 뭐 만약에 뭐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력이 다 했다. 이제 그러면 싸움소 그 주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소에 대한 예. 이력을 쭉 적어가지고요. 적어가지고. 예, 계류장에 딱 해서 이 오색띠도 이렇게 두르고 그 소를 이렇게 데리고 경기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아주 또 뭐 깃발도 이렇게 탁 걸고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소에 성대하게. 대한 예. 성대하게 마지막을. 예, 나름대로는 그래요. 뭐 소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는 우리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소의 대리인이고 뭐 옛날에 뭐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생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범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09년도네 그 의령 싸움소 범위가 실제로 은퇴식을 했고 은퇴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그때 소주인 하영효 씨가 맞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죽으면 내가 봉분까지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죠. 약속을 그 다음 해에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만나면은 범위 얘기해요. 범위 얘기하면서 워낙 뭐냐. 스타이 그 우주 대스타였죠. 범위가. 폭스타였다기보다는 그만큼 그분이 그 범위하고 같이 지냈던 거예요. 같이 그냥
가족 한 가족. 한 가족처럼 지냈고 자기 무덤 앞으로 갈 무덤 그 정에는 그 옆쪽으로 또 그 범위를 묻었거든요. 그래서 아, 벌- 자기 예, 예. 그 옆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 아버님, 어머님 그 선조들 그 벌초는 이거에도 범위 무덤을 그 정도로 예. 예, 지금도 그분은 아직도 범위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범위가 먹었던 솥 이런 거 다 보존해 있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또 은퇴식 가진 싸움 수분이고 박성근 씨 깡패. 예예 그다음에 진순호 씨의 강남스타. 예예 뭐, 강남스타. 예, 이런 싸움소들이 은퇴식을 했답니다. 예, 깡패는 진주에서 했고요. 진주, 예. 저기는 이제 강남스타는 어디입니까? 이 친구? 강남 창원소죠. 창원. 예. 이 싸움 소싸움 대회 가보면 그 소싸움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소싸움 기술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아니, 막 그분들이 얘기를 하죠.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잘하시고 이게 막 순식간에 이게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이제 왜 밀치기, 그 다음에 들어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변형형에서 뭐 종합 기술도 있고. 옆구리치기, 그 응용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용.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잘 정리를 했죠. 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스포츠 그러니까 소싸움을 이미 관람 스포츠로 보거든요. 스포츠도 알아야 재미가 있듯이 저거는 지금 뿔치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목걸이가 들어가고 뿔걸기, 있고, 예, 뿔거리, 예, 뭐 뿔거리, 뭐 많더라고. 머리치기,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치는 기술, 예, 예, 제가 적어왔는데 대표적인 소싸움 기술은 치는 기술, 거는 기술, 예. 미는 기술, 복합 기술. 예, 뿔걸기, 예, 뭐, 치는 기술은 막 머리치기가 대표. 예. 거는 기술은 뿔거리, 미는 기술은 막 목치기, 주둥이 뜨기. 송희 씨 이런 거 모르죠? 처음 듣죠? 뭐 복합 기술은 이 두 가지 이상 기술을 쓰고 하는 막 그게 저희들 그것도 모르고 보기 봤는데 그럼 어떻게 성패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옛날에 기사에 보면은 진주 소싸움이 있었는데 한 3시간 이상 했답니다. 3시간. 소 죽이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한 번 하고 몇 킬로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시간을 안 두고 그냥 네. 두고 봤던 거예요. 지금은 소싸움 할 때 시간을 제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승부는 간단합니다. 등을 돌리면 져요. 등을 예.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 싸울 의사가 소가 안 싸워 하면은 그건 진 겁니다. 아니 그 해설자 이야기 들으면 조금 이따 승부가 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몰라요. 기대가 됩니다. 아차 대가리 들어있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작합니다. 기술 들어가는데요. 회용이 지금 들치기 들어갔고 악발이는 지금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방 한 방 때리는 게 만만치 않다. 다 해롱이가 잡아놓고 때리는 게 보이죠. 사람을 치거든면 지금 맥살을 잡고 해볼래 말래 경찰서 갈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주고 있네요. 많이 하셨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예. 주둥이를 밟면서 밑으로 쭉쭉 가고 있는 악발이. 진주소 우리 진주소 싸움 캐릭터가 맹우지 않습니까? 맹우죠. 그 맹우가 아마 그 뿔을 한쪽 뿔이 싸우다가 막 뿔이 부러진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맞습니다. 좀 그러한 좀 용맹한 기운을 좀 담아가지고 맹우로 정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그런 투지와 의지가 그걸 진주 정신하고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엮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고요. 이 25년의 이 산하정도가 쓴 기사를 보면 보면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좋은 싸움할 만한 소를 고르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수송아지라고 해서 싸움소를 못 키우잖아요. 지금은 그 일종의 혈통이 있는 거겠죠. 외국에 지금 그 경주마처럼. 협회에서는 혈통을 보존하려고 온갖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실패를 했고 어미소도 좋아야 돼요. 그러고
또 잘 먹였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어릴 때 어려울 때 뭐 사람도 잘 못 먹는 걸 뭐 많이 먹였다 뭐 그런 이야기. 뭐 뱀탕 인삼. 먹였다 뭐 했다 하는 그런 거는 뭐 옛말이고요. 지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만 이제 거의 같이 먹이는 게 십전대보탕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체력 훈련도 해야 안 될까요? 체력 훈련 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직접 훈련장을 같이 뛰어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소는 자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통으로 소 죽을 끓여야 됩니다. 그냥 사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을 끓여야 소가 위가 편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싸움 소를 기르면서 하나 발전한 게 뭐냐면 지금은 100kg가 넘는 소들이 나오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절 이전만 그 시절만 해도 최고 큰 소가 500, 600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우선 싸움 소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하영효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눈빛을 본답니다. 소 눈빛. 예, 눈빛. 소 눈은 선하지 않나요? 선한 것 같은데 딱 보면은요, 그 약간 이렇게 하면서 눈에 어딘가 뭐 빛을 발하는 소가 있대요. 뭐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우리 경기는 보통 언제 아까 말씀드린 3일, 8일 계속 그리 열리진 않죠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설 소싸움 경기를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주 소싸움이 지금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다음에 저는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난 지금 이제 보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보은 대추 축제 때 소싸움 경기를 하는데 거기 상인들 제발 소싸움 소싸움 경기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진주 소싸움도 이제 지역 축제하고 좀 연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일정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예. 예. 개천예술제는 꼭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큰 축제들 있을 때도 같이 또 동반 행사로서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요. 의령 같은 경우에는 꼭 추석 때 합니다. 추석 때도 하고. 우리도 추석 때 합니까? 진주도? 우리는 추석 때는 좀 안 하죠. 돈이 없었어. 그 뭐 다 짜여져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으면 또 좀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또 이 세시 풍속으로 전해지는 그 소싸움 대회가 우리 또 진주를 대표하는 또 민속 놀이로서도 지금까지도 전승이 되어 오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진주 소싸움 자체가 가진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진주 소싸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계층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 민속 놀이로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좀 덜해진 관심들을 좀 더 가져주시고 소싸움 대회가 또 개최가 되면 좀 찾아가가지고 또 함께 또 소리도 함께 질러주시고 가족들하고 또 좋은 우리 진주의 또 전통 그 민속 놀이니까 함께 즐겨주시는 그런 진주 소싸움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관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그 우리 소싸움이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많이 힘을 좀 같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경남 관광 조직 관광박람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애우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나도 경남 관광 박람회 조직위원장이신 유상 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